정답은 무좀이 있는 가족에게 무좀이 올맞기 때문입니다. 설마 했는데. 깔끔한 혜정씨, 늘 준범이를 깨끗이 씻기는 것이 중요한 일과였는데요. 깨끗이 씻기기는 했지만 어떤 수건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준범이의 머리와 몸을 닦는 수건은 바로 무좀이 있던 아빠가 발을 닦고 걸어놓은 수건이었고, 그 수건으로 닦은 준범이에게 무좀이 옮아갔던 겁니다. 결국 무좀균으로 인해 탈모까지 생긴 것. 민지의 경우에도 무좀이 있던 엄마가 맨발로 집안을 걸어다니면서 무좀균이 있는 각질이 카펫과 소파 등에 떨어지게 됐고, 그 위에 자주 누워 생활했던 민지의 목에 옮기게 됐던 것입니다. 탈모나 아토피로 착각했던 것이 바로 무좀. 발에만 생기는 줄 알았던 무좀이 몸이나 머리에 생긴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단순 피부병처럼 보이는 이 사진들이 모두 무좀. 여러분은 무좀이 머리나 몸에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대체 왜 무좀이 발이 아닌 다른 곳에 생기는 것일까요? 무좀은 몸에 피는 피부사상균이라는 곰팡이가 사람 몸에서 번식하는 것인데요. 이런 무좀균의 특성은 피부의 각질을 영양분으로 삼아 기생 번식한다는 것. 모발, 손톱, 발톱 등 피부 각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무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 어느 부위에 생긴 무좀이든지 다른 부위로 옮겨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좀균이 묻은 수건이나 발판, 카펫, 이불 등을 통해 가족 모두가 무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손, 발, 그리고 손톱, 발톱 무좀은 물론이고, 앞에서 살펴본 준범이의 경우처럼 머리에 무좀균이 옮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두부백선이라는 머리 무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머리 무좀은 무좀균에 오염된 이발기구나 모자, 머리 수건 또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에게서 옮을 수 있습니다. 머리 무좀에 걸리게 되면 심한 가려움증과 함께 각질이 떨어져 나오는데, 이때 비듬으로 착각하기 쉬워 치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염증이 생기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심한 경우 영구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무좀균이 묻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을 때는 얼굴에도 무좀이 생기게 되는데요. 가슴이나 등, 겨드랑이, 목에 동그란 반점으로 나타나 방치했을 경우 온몸으로 퍼지는 체부 무좀. 심지어 귀, 코, 입에까지 생길 수 있으니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온몸에 생겨 말 못할 고통을 주는 무좀. 더욱 무서운 것은 가족 한 사람이 무좀에 걸렸을 경우 가족 전체가 무좀이 옮을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무좀 환자 2명 가운데 1명은 가족 중 무좀 환자가 있으며, 가족 중 한 사람이 무좀이 있을 경우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60% 이상이라는 사실. 한 가족을 통해 무좀균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기로 한 제작진. 아빠의 발에 인체에 무해한 형광물질을 묻히고 평소처럼 생활하도록 했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씻은 뒤 발에 묻은 물기를 닦기 위해 발판에 발을 닦습니다. 뒤이어 아이를 씻기는 엄마. 아이는 발을 닦기 위해 아빠가 발을 닦았던 발판에 익숙한 듯 발을 닦습니다. 자,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아빠. 다정한 아빠와 딸은 안고 부리며 한참을 노는데요. 이렇게 저녁 시간을 보낸 가족. 그렇다면 형광물질은 얼마나 퍼져 있을까요? 자, 집안에 불을 끄자 욕실 앞 발판에 선명하게 찍혀있는 형광물질. 엄마가 자주 생활하는 부엌 바닥에도 잔뜩 묻어있는데요. 그리고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누워 놀던 카펫에도 형광물질이 번쩍이는 충격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아이들 막 장난감에도 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막. 정말 이런 경로로 무좀균이 집안 이곳저곳에 퍼져 있을까 실제로 한 가정을 찾아가 봤습니다. 3세, 5세 자녀를 둔 안정석 씨. 정석 씨와 아내 두 분 모두 무좀을 앓고 있는데요. 혹시나 무좀이 아이들에게 옮을까 항상 신경을 쓴다는 두 사람. 수건도 아이들과 따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이 함께 쓰는 물건에는 무좀균이 묻어있지 않을까요? 가족이 공동으로 쓰는 이불, 발판, 그리고 카펫에서 각질이 떨어져 나오도록 털어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의 도움을 받아 각질을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는데요.
먼저 발판에서 나온 각질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데 보이십니까? 하얀 실처럼 퍼져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무좀균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런 무좀균이 이불에도 그리고 카펫에서도 발견됐다는 사실 놀랍기만 합니다. 이렇듯 가족 중 무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가족 전체에게 무좀이 퍼질 수 있다는 사실. 가족뿐만 아니라 찜질방이나 목욕탕, 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쓰는 발판, 돌려 쓴 수건, 머리빗, 체중계 같은 물건들을 통해서도 무좀균이 옮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무좀은 매우 흔한 피부 질환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무좀을 앓게 됩니다. 발뿐만 아니라 신체 어느 곳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에 생기는 두부백선의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지 못했을 경우 영구 탈모까지 생길 수 있어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대개 가족이 무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가족 또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좀 환자는 수건이나 발판 등을 함께 쓰지 말아야 하며 늘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가족 모두의 고통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전염되는 무좀. 그 예방법을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좀은 축축한 습도가 유지될 때 생기게 되는데요. 땀은 곰팡이가 번식하는 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골라야 합니다. 또한 찜질방이나 수영장 등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수건을 따로 준비해서 쓰는 것이 좋으며 손발에 묻은 무좀균이 바로 침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 다시 한번 깨끗이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무좀에 걸렸다면 발 무좀의 경우 발을 씻고 난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없애고 드라이어 등으로 발가락 사이를 건조하게 유지하며 발 전용 스프레이를 사용하거나 여분의 양말을 갖고 다니며 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생긴 무좀은 습진으로 착각하고 습진약을 바르다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바로 피부과를 찾아 검사하는 것이 우선. 무좀이 생긴 곳에 식초나 숯, 소금 등의 민간요법은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끼리 무좀이 옮을 수 있으므로 수건, 손톱깎이 등의 위생용품은 따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긋지긋한 고통 무좀. 당신의 부주의로 가족에게까지 고통이 전염될 수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무좀이 얼굴에도 생기고 다 몸에도 생기네요. 머리랑. 예. 솔직히 무좀 있는 분. 없죠. 저 길씨 말고 또 누가 있죠? 아, 저요? 예. 아, 길 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무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로 무좀에 걸린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주위에 걸리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야, 용케 살아남았네요. 한 번도 안 걸리고. 그보다 더 심한 균이 있어서 못 들어온 거 아닐까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순간의 선택.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40년 전 훤칠한 외모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영화배우 신씨. 그때는 돈과 명예 그 어느 것 하나도 남부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화려한 시절도 잠시.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뒤 모든 것이 변해버린 신씨 할아버지는 집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게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신씨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하고 마는데요. 과연 신씨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씨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날 할아버지는 안마 의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한편 거실 안쪽에서 드라마에 빠져있는 손자는 됐고, 좋다. 할아버지, 안마 의자 소리 시끄러워. 우리 성광 오빠 연기에 집중 못하겠어. 알았어, 이 녀석아. 손자들의 성화에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안마 의자의 단계를 낮춥니다. 근데 쟤가 박성광이냐? 응, 너무 멋있지? 에휴, 참 저것도 연기라고. 우리 성광 오빠가 어때서 할아버지는 연기를 알아? 이 녀석들이 할아버지가 이름에도 왕